반갑습니다. 메나테크의 인사 항상 관심을 받고 있는 지원의 심장 김강태입니다. 제목 보시니까 어떤 이야기 할지 다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그럼 전 강의를 잘한 겁니다. 네, 제목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럼 강의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메타버스는 좀 이해가 되실 거고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요. 이제까지 우리 여기 거의 저희하고 이제 같은 세대인데 우리는 이제 뭐 게임 하면 내가 앉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조작하고 거기서 점수에 대한 대리만족을 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VR로 해서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체험할 수 있는 쪽에 게임이 발달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세계를 넘어서 내가 그 게임 안에 모델이 돼서요. 아바타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도 느끼게 되고 아픔도 느끼게 되고 또 누군가를 뭐 했을 때 즐거움도 피부로 느끼는 거죠. 느끼지 않고 그냥 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VR 정도의 세상이 있다면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요.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템들을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가상의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출석을 하지 못할 때에 출석을 거기서 해요. 그러면 아바타가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듣다가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의 시초는 어떻게 됐을까? 그 누가 손들어 그 아이가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도서관에 막 쫓아가요. 도서관에 가서 한국 역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서 그거를 그 공간에 띄워줘요. 그럼 아이들이 와 이거 도서관에서 어디서 찾아서 그 공간에서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이런 세상이 얼마 전까지 있을 거야 라고 영화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 트레일스 기간이잖아요. 이거 트레일스도 가능하겠다. 나의 아바타가 제 몸무게, 제 키를 데이터만 입력한다면 저와 똑같은 아바타가 이 이제 지원 그룹 안에 트레일스라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최현선 사장님처럼 좀 뚱뚱해요. 네. 그러면 아바타가 뚱뚱한 그대로 그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하루에 3번 세이크를 먹었는데 그게 킬로그램으로 쭉쭉쭉 기록돼 가지고 그 안에서 빠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운동하는 것도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게임을 합니다. 게임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실질적인 도구를 차용해 가지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요. 열량이나 에너지량 표시가 되면서 저희 아바타도 힘들도 되다 그러고 저도 뛰니까 되는 거죠. 이런 게 도입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아이템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현재 제는 아바타 버스예요. 그래서 이 버스는 그냥 버스가 아니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포함해서 버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아바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아바타 버스 타기도 어렵고 힘들죠. 제가 이 버스를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진짜 제 이야기는요. 우리 타는 메타버스입니다. 네. 앞에 이야기를 잊어주세요. 매일매일 타는 버스. 그게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버스를 많이 탔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자가용을 좀 탔죠. 그러다 형편이 좀 더 져서 자가용도 귀찮아서 어떡합니까 요즘은? 택시 부르잖아요. 다들 안 그러시네요? 지하철 타고 오셨죠? 이게 우리 삶인 거죠. 이때까지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 한 20대 이후 아니죠. 10대부터 해서 계속 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직장인 딸 때 버스 타고, 지하철 생겨서 지하철 많이 타고, 가끔씩 자가용으로 또 하고. 왜 했습니까? 이 버스를 왜 메타버스를 매일 탔죠? 이 버스를 매일 탔잖아요. 일하러 가기 위해서. 왜 일하러 갔습니까? 네. 이 버스를 타지 않으면 나의 노동의 대가를 바꿀 수 있는 장소에 못 가는 거죠. 나의 노동의 대가를 바꿔야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소득을 벌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되게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너무 삶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고 하니까 이제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 버스를 매일 탔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되는데 재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했다라는 거죠. 이 시인이 아마도 100세 시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60세 정도 살다가 70세 힘들어지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인생 한번 즐기자라고 이 시를 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건강과 재정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현실은 이렇게 많이 살았죠. 직장인들. 월급쟁이의 부의 삼각지대가 있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아,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이런 지점이 있고요.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그리고 최근에는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네. 평생 이렇게 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자영업자, 이분이 부산이에요. 진구에 사시는 분이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노가다 뛰고 올게요. 네.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셨죠. 다행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분이 노가다 뛰고 복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기를 응원드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 현실을 한 번 더 보면 어때요? 버뮤다 삼각지대보다 더한 현실을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죠. 우리 최불암 우리 아저씨가 모델로 이렇게 했어요.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 기사의 놀라운 점은요. 주택연금을 하시려면요. 적어도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주택 갖고 계시죠? 네. 그리고 55세에 내가 월 한 144만 원 정도 받으려면 9억짜리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슬픈 일의 현실 속에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주택이 반이 내 거냐, 반이 은행 거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럼 반이 내 거면 9억짜리 갖고 있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임종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80세가 넘으시면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그럼 300만 원 중에 반이 내 거니까 한 150만 원 정도를 담보로 해서 내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최보람 아저씨는 한 300만 원 정도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고요. 저는 150이 안 돼요. 네, 아쉽게도. 네. 그러면 눈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국민연금이죠. 제 국민연금이 제가 한 65세 되면 저는 한 112만에서 120만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일찍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일찍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적금을 많이 들어서 남들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 나이 때 평균은요, 한 90만 원에 78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100만 원도 채 안 넘더라고요. 그런데 요 모델이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저보다 좀 더 많아 보이죠? 실질적으로 뭐 한 30대라고 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잘 들어서 65세대 한 20년 뒤면 적어도 걱정 없을 거야 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개인 수급자가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또 좀 더 부부 한 300만 원 받는다. 최고치입니다. 이 정도 받는다라고 신나게 광고를 하는 거죠. 최고치입니다. 현실적으로요. 20년 뒤 보니까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대요. 부족하대요. 이 친구는 그걸 왜 몰랐을까요? 이게 과연 우리의 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공익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떤 형태로 더 변화가는지 보니까요. 초에 매일 타는 버스 말고 메타버스 이야기했죠. 그게 현실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1995년 전에 AI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입됐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만화책이나 영화에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2030년 되면 인공지능을 넘어서 차세대 AI 기술 스스로 비지도 학습 AI 이제는 학습을 통해서 AI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희처럼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AI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 결과 일자리가 변하는 거죠. 줄어드는 일자리는 한 700만 개 정도 되고요. 새로 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경영, 컴퓨터, 엔지니어링, 영업관리 부분은 늘어나요. 비즈니스 부분 한 49만 개, 뭐 42만 개, 40만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직군들, 사무직, 제조, 건설, 디자인, 법률. 실질적으로 이쪽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을까요? 이쪽에 많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직군들이 늘거든요. 늘는데 누가 이를 대체한다고요? AI인 거죠. 직군이 늘어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나 금융 분야에 지금처럼 많이 고용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모 은행에서 퇴직금 약 7억 정도 준다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일시불로 7억 받아가지고 퇴직한다고. 왜 그럴까요? 앞으로 느는 일자리에 사람보다는 사람을 대체하는 AI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AI를 통해서 김강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 않고 김강태 아바타가 강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제가 소뒤에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타는 버스를 열심히 탄 결과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봇세. 이제 세금을 사람이 내는 시대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로봇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사람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나라에서 6월 달에요.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에이, 무슨 로봇이 세금을 내?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노령화되고 출산이 안 되고 일자리가 변화되고 그럼 국가가 유지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면 지금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못 살겠다고 대통령도 갈고 쿠데타로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세금을 기계에서 걷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인 거죠. 2030년, 205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 고민만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금 20대, 10대 이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원버스를 탔습니다. 매일매일 타는 버스는요, 버스비가 좀 1,300원 하거든요. 지하철은요, 저는 다자녀라서 700원 내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부럽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예. 지원버스를 탔는데요, 차비를 안 들어요. 제가 차비 안 들고, 버스도 얼마나 미래형 버스입니까? 과거에 찌들은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급 버스예요. 이런 버스를 탔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맨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아니면 자가용에서 기름값 오를 때마다 이거를 갖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령에 관계없는 20대와 30대, 40대, 50대, 70대를 아우르는 이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버스를 갈아탄 후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더 감사한 거는요, 지원의 버스를 탔더니요, 비행기를 안 타도 세계를 소통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언어의 제한이 없어요. 소득의 사장님들 많이 우시셨죠? 어소시에이트나 어소시에이트나. 거기서 거긴데 그렇게 민감하십니까? 그거 안 해도요, 이렇게 세계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강의 듣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일반 버스를 탔을 때는 어떻게? 매일매일 출근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요즘도 제가 서울에 가니까 지하철 앱을 깔아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다음 지하철 오는지를 보고 가는지요. 우리나라가 육상을 잘해야 될 이유가 제가 봤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이렇게 잘 뛰어요. 그런데 지원의 버스를 탔더니요, 이런 시간에 대한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했더니요,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요, 제가 한 5년 정도 집중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20대부터 60대 후반, 70대를 바라본 분들이 리더로 같이 가고 있어요. 3년이면 어떻습니까? 5년이면 어떻습니까? 7년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30년 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3년 제대로 시간을 보내서 내가 한 300만 원, 우리 적게 잡을게요. 한 300만 원 연금과 같은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평균이에요, 평균. 한 5년에서 교과서에서 이해하는 책들이 이야기하는 한 5년 정말 괜찮은 회사 집중해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연금과 같은 소득을 받는 그런 리더가 된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평균보다 조금 속도감이 더딘 분 계세요. 7년 가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30년도 넣고 35년도 넣는데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본다면 저처럼 평균인 사람보다 빨리 가든 조금 천천히 가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 리더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세계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많은 주변의 분들은 야, 그거 이상한 거 왜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한번 해봤는데 하는 사람 알고 있는데 그거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병행하는 리더들은요, 어떤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비즈니스. 그럼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전에 충분히 공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이야기는 그래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빌 게이츠 그 말 안 믿을 거야? 클린턴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 받아들이지 않아 보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선진 유통이 성장하려면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성장 조건이 있습니다. 더 깊게 따지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봤더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국민적인 소득이 10,000불 이상. 소득이 베이스가 안 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유통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통. 적어도 물류의 발달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활성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통신, TV, 인터넷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전 비즈니스예요. 내가 이웃을 통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나요, 그 듣게 하는 진짜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기계적인 부분도 같이 발달을 돼야 된다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보급될 때는 80년대 초였어요. 80년대 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득은요 2천만 불이었어요. 80년대 제가 한 10살 정도 됐거든요. 대부분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놀이터로 해서요 이렇게 구슬치기라죠. 요즘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하고요. 네, 그 뽑기, 달고나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약국도 몇 개 없었고요. 슈퍼도 몇 개 없었습니다. 2,000불 정도의 소득이 되는 이 시기에 이 고급 유통이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거죠. 없었던 거죠. 그리고요, 88 올림픽 했잖아요.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착각했었어요. 국민들이요, 이때에 전 세계에서 코리아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계인들이 88 올림픽만 알았어요. 한국이나 북한이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올림픽을 치렀으니까 잘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했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왜곡된 유통이 들어왔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선진 유통을 경험한 분들이 들어와서 이 시기에 씨앗을 잘못 뿌렸어요. 무엇을 왔습니까? 피라미드. 돈 많이 벌 수 있다. 100만 원짜리 장판을 10개를 팔면 1,000만 원이에요. 10개를 파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그러면 장판값이 얼마야 됩니까? 얘가 제로해야지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정보에다 흐리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10개 팔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나도 피해보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그때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 노파심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했더니 자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적깁니다. 앞에 사례도 그대로 보면요, 2020년도야 정부의 자료입니다. 1인당 3만 불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생계를 위해서 무조건 아등바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쓸 수 있는 소득이 평균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률이 2천만 대입니다.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됩니다. 약 한 4,500에서 4,700만인데요. 약 50%가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의사결정을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물류가요. 요즘 어떻습니까? 몇 시간 안에 오잖아요. 이런 물류의 발달이 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라는 부분은 판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저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 권유 사업이라고. 내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봐. 그걸 통해서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가전 제품이요. 14%가 성장했대요. 오프라인 직접 가서 구매한 것보다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성장했는데요. 소셜 커머스, 소통을 통해서 내가 냉장고도 좋아요, TV도 좋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아요라는 좋아요를 통해서요. 58% 정도의 성장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이 어떤 세대? 정보가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보다는 카카오, 내 폰 안에서 소통한 내 입을 대신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요. 성장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죠. 시장이 갖춰져 있고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좀 더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게 좋냐는 거예요. 많은 좋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A사, A-4, A3사, M사,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다 좋아요.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진짜 내가 그 많은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게 지혜롭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분은요, 미래학자고 전 세계의 경제학자나 미래학자가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세상을 예측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구조는 무너지고 변한다 앞으로. 네트워크가 대신한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빈곤을 해소하려면요,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한번 찾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의 미래책을 한번 보세요. 두껍습니다. 두꺼운데요, 다른 아이템을 이야기도 합니다. AI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3번에 빈곤해서 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제가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서적 중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많은 책들에서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하느냐라고 봤더니요, 한 4가지 정도. AI가 진입할 수 없는 산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 경쟁하지 않은 아이템, 요 4가지에 부합되는 회사가 있다면 알아보든지 해보든지 주식을 사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진입할 수 없는 분야.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가가 되려면, 사업가나 고객이 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지, AI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타사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고객이 될 수 있다, 거기서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왜? 기계가 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거든요. 두 번째는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냐는 거예요. 물, 산소, 세상에 꼭 필요하잖아요. 물 사 먹을 줄 알았습니까? 생수, 그죠? 수돗물 먹은 지가 얼마 전이었거든요. 지금은 공기를 사 먹지 않습니다. 99%는요. 근데 1%의 특수한 분들은요,
산소를 사 드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산소 사 먹을 날이 곧 옵니다. 왜? 세상에 꼭 필요하거든요. 생명은 꼭 같은 거죠. 근데 특별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포에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제 역할을 하는 이 촉수가 있더라고요. 이 촉수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꼭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은요, 음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촉수를 구성하는 이 탄수화물은요, 음식을 통해서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이냐? 제 말 듣지 마시고요. 국가에서, 전문 서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문무성에서요, 2008년도에 뇌, 알츠하이머, 암, 건강 이런 부분들이 당사슬이라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에서는 한 400불을 투자해가지고요. 이 탄수화물이라는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강사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죠. 내가 만약 이걸 연구한 거를 한번 팔아본다면 15만 불, 한 1억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판매하는데 얘가 뭔지 모르지만 너무 대단하다라고 검증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글리코라는 이 탄수화물을요,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수편에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데 경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비타민 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물 시장 꼭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생수 회사들이 있습니까? 산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전문 회사들이요, 산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바꿀 수 있는 신기술, 10대 기술에 들어왔던 글리코 믹스 글리코 영양소는요, 아직까지도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제품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이 한 1경 3천조인데 제가 얼마 전까지 100조를 했다가 너무 먼 것 같아서 10조를 좀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매출이 한 2천억이거든요. 10조면 몇 배입니까? 그래도 약 10배죠. 100배죠. 약 100배. 그죠? 100배만 되더라도 엄청 1000배까지 안 하면 100조만 되더라는데 약 10조인데 제가 한 500만 원 받는다고 이야기할게요. 좀 더 받는다면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한 500만 원 소득 받는다 할게요. 그러면 이성장의 제 소득은 얼마가 될까요? 난 10년 뒤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독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요, 지원그룹에서는 MBA를 들으시면 돼요. OM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검증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 내 몸에, 내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이게 방송에 대해서 좀 그런데 우리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 되잖아요. 한번 글리코 영양소를요, 강의소에 들어서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겠다고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간단한 거를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 부도 있지만 전 세계 영양실조로 꿈꾸지 못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세상에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됩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보상입니다. 보상 어렵지 않아요. 7가지가 답니다. 궁금하시죠? 최대한 분한테 여쭤보세요. 진짜 이런 보상을 주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초대한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가지를 다 받는 분이 계세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7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 받는 분이 계세요. 2가지 받는 분한테는 2가지만 물어보세요. 다 안 받아왔는데 7가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실력이 떨어집니까? 그럼 지원에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이문석 사장님께 물어보세요. 다 받고 있으니까. 물어볼 때 인감증명서 떼갖고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거짓말하면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보상은요 너무 간단 7개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서 보상 부분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메나테크에서 이런 보상을 주고 있느냐 공정위에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공정이 들어갔거든요. 한 150개 회사가 이런 보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메나테크는 한 9위 정도 하는데요. 프로테지로 받아서 진짜 상위 1%, 저는 상위 1%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시작하시거나 지금 시작하고 싶은 분들, 타사는요 90%가요 50만 미만인 분들이 90%예요. 메나테크는요 지금 시작해도요 50%. 적어도 50만 원을 지금 시작해도 받을 수 있는 거를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에 소득을 드렸고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이 차트 하나면요 보상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문숙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검증해 주실 겁니다. 네, 보시고 제가 지금 이제 브론즈 PD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요 고객부터 시작할 때는 소비에 대한 소득입니다. 내가 직접 알아서 같이 먹어보자, 체험해보자라는 소득이 실버이디까지 약 소득이에요. 이때 소득은 한 50에서 100만 원 소득 정도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리고요 골드이디 시스템이 구축되고 팀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받는 소득이 시작되는 구간이요 골드이디인데요. 그까지는 이제 CPA까지 갑니다. 이 부분부터는요 시스템이 팀워크가 갖춰지고 리더십이 만들어져야지 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구간에서 소득을 좀 집중할까라는 부분을 결정하시면 돼요. 열심히 제품을 전달해서 소비자의 소득을 받는데 만족하시는 분들은 실버이디까지 가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가더라도 연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팀적으로 좀 더 누군가한테 공연하고 또 세상을 좀 더 리더하는 선한 리더가 되어 보는 소득을 받겠다 싶으면요 시스템 소득을 받자라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보니까 브론즈 PD에서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평균적으로 5년이었어요. 저보다 빨리 가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축하드릴 일이에요. 저보다 늦게 가시더라도 여기서 어느 구간 정도 가시더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더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있어요.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강의 듣고 체험해보고 시스템을 익히고 그것도 3가지 어려울까 봐요. 지원그룹에서요 컨텐츠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설명하지 말고요 보여주자. 그래서 핸드폰, 노트북 이런 작은 웹 기기만 있으면 보여주는 부분, 보여주는 것도 어려워? 그러면 강사들이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랬더니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국에 갔었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이분들이 저하고 소통을 다 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본인들은 영어로 하더라고요. 이분은 일본 분인데 중국 분인데 영어로 하시대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몇 살이니? 제가 48입니까? 3, 4년 전이니까. 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야, 너 젊을 때 했다.
이분이 그 호주 분인데요. 본인은 70이 넘었대요. 야, 젊었을 때 했다. 저는 그때까지 저도 중년이라 생각했는데요. 젊었을 때 잘했다. 네가 맨하탄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왔을 거냐? 미국 와봤냐? 미국 안 가보셨죠? 햄버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아니 맥도날드 그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국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보면 알 건데. 그런데요, 정말 축하하고 잘했다고. 그때 제가 좀 더 큰 꿈을 가졌고요. 늦지 않았구나. 시작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PD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평생을 갖고 가세요. 너무 좋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을 갔거든요. 이제 제가 왜 베트남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곧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큰 아이 빼고 저를 꼭 닮은 둘째 딸내미는요, 베트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미국보다 더 좋아요. 2번 가봤거든요. 바닷물이요, 달아요. 안 가보셨구나. 아빠의 보상을요, 자녀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응원해주고요. 작년, 재작년 제주도 갔죠. 베트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닷물이 짜지 않다라는 걸요, 아이들이 경험하고요. 벌써 내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봐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제가 만난 메나버스를 타고 제 인생이 바뀌었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바뀌는 보상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을 때, 하늘을 날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땅을 기라고.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헬란 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템,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요, 밖에 나가면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거 너 오래 못할 거야.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요, 너도 하네? 네가 했네? 너만 하더라. 그래서요, 지금은 저를 만나는 분요, 고객이 안 되든 같은 사업가가 안 되든 격려를 해주십니다. 네가 5년 동안 했으면 네 말은 괜찮은 거야. 내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처럼 오래 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네가 말한 거 한번 먹어볼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함께 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헬란 켈러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날아갈 때 땅을 보러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하늘을 날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그분들은 절대 땅을 바라보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2부 궁금하시죠? 한 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